진짜 가을 날씨다. 이야, 좋다, 좋아. 이야, 진짜 오늘 날씨 좋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오늘 진짜 너무 명예모감 촬영하기 너무 좋은 날이다, 진짜. 오늘 날씨도 좋은데 등산 한번 가시죠. 등산이요? 네, 등산. 산 잘 못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산 보이죠, 산. 저거, 저거 거짓말 5분이면 올라가, 5분. 오늘 딱 산 그림 딱 내가 담아드릴 테니까 등산 한번 가시죠. 내가 등산을 내가 이렇게 하고 가면은 또 오도방정. 바로 이때 등장한 오늘의 명인. 무릎이 아프세요? 예. 잠깐만요. 예. 무릎이 부어 보이는데요? 그래요? 제가 괜히 오도방정 떨어가지고. 그런데 예. 아래 위를 만져보니까 예. 살이 되게 많네요. 예, 좀. 체중이 얼마나? 이거 비밀인데 지금 3자리입니다. 와. 선생님, 근데 체중이 많이 나가면은 약간 무릎 건강에 약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십니까? 당연히 하중이 많이 가니까 무릎 건강에 좋지 않죠. 그럼 저는 여기서 한 어느 정도 살을 좀 빼면 괜찮아요? 보통 젊으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 빼는 거는 체중 줄이는 건 언제나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씩 3개월 이상. 그럼 총 한 6kg 정도를 빼야. 제가 그럼 선생님 말씀 믿고 제가 한번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무릎 건강을 지켜라. 정형외과 이대영 전문입니다.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마을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혹시 강의를 준비하셨나요? 무릎을 건강하게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요? 예. 보통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방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의미의 예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는 걸 예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퇴행성 질환의 초기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퇴행성 질환이 진행함에 따라서 어떤 식의 관리가 필요한지 결국 잘 이해해야 잘 관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잘 이해하는 걸 도와드려서 무릎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쓰도록. 야, 거의 뭐 무릎계 거의 백종원 선생님이시네요. 약간 생긴 것도 약간 비슷하시고. 오늘 정말로 활기차게 한번 출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준비되어 있죠, 선생님? 예. 자, 하나, 둘, 셋, 출발! 자, 가시죠. 자, 늠름하게. 근데 제 TV에서 많이 뵀어요. 진짜로. 유유히 흐르는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푸르른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을 만날 수 있는데요. 따스한 가을 하늘에 풍성한 곡식들이 익어가고 정겨운 경운기 소리가 마을을 한가득 채우는 곳.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귀여 1, 2 마을입니다.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주민들을 찾아 나서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마치 저희가 올 줄 알고 이렇게 마치 기다리시는 것 같이. 네. 내가 보기에 어머니 약간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자. 진짜 너무 찾아오신 것만 해도 병이 다 낫는 기분이에요, 나를. 진짜야. 어머니 너무 카메라 있다고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아니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정말 진심이에요. 정말입니다.
아 진짜 선생님 어머니 잘 좀 봐주셔야겠네요 진짜로. 예. 여기 가서 그렇게 아파요. 여기까지 불편하세요? 거기만. 예, 여기 무릎도 물이 차이고 그리고 자고 저녁에 자고 나면은 무릎이 조금 이제 물이 빠고 또 이렇게 지금도 부어 계시네요. 이쪽이 주로 그래요. 지금도 부어 계시네요. 어머니 무릎 이렇게 부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참 됐어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몇 년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꽤 오래됐어요. 어머니를 한번 서볼까요? 하나 둘 셋 옳죠. 네. 부은 것 치고는 별로 안 휘어 계세요. 어머니 무릎이 나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버스를 타러 가도 네. 몇 번을 쉬었다가 붙잡았다가 그건 허리 때문이고요. 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 벽에 붙여서 한번 펴보실래요? 얼마나 펴지는지 한번 볼게요. 허리가 굽어요. 좀 덜 펴지시는구나. 네. 예. 무릎뿐 아니라 허리 건강까지 좋지 않은 어르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 오히려 더 많이 드셔야 돼요. 아 오히려. 고기 같은 거. 오히려 그러니까 단백질 부족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통 그러니까 생각보다 영양실조가 많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생각보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의 식사를 보면은 생각보다 더 잘 드실 필요가 있으세요. 어머니 생각보다 육류를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그래요, 어머니 잘 드세요. 네. 좋아질 거예요. 하여튼 찾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자 어머니 저희는 여기서 또 그냥 가지 않습니다. 또 어머니한테 또 선물을 드리려고 또 선생님 또 여기까지 하셨으니까 자 지금부터 퀴즈를 내서 맞히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보감 건강상식 퀴즈 문제를 맞춰라. 항상 쪼그려 앉아 일하는 농민들을 위해 준비한 명의보감의 특별한 선물.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간이 의자랍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쉬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어머니 걷는 거는 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걷는 운동은 무릎 관절 치료에 도움이 된다? 아니, 돼요. 아 돼요? 네. 아 확실해요? 네. 어머니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돼요? 확실해요? 돼요. 돼요? 확실해요? 자 그러면 정답 어떻게 되죠 선생님? 정답을 확신하는 어르신. 그런데 묘한 표정의 명의? 과연 명의의 정답은? 걷는 게 도움이 되느냐? 네. 보통 관절염이 오기 전에 걷는 것 자체가 무릎 상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관절염이 오기 전에 걷는 건 무조건 좋아요. 걸었을 때 어떤 정도의 통증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관절염의 치료로서 걷는 거를 선택을 하려면 진료를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걸리기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어머니 정답으로 네 인정해주고 선물. 자 선물 주세요 빨라. 아 어머니 이거 선물인데. 자 어머니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아 예. 아유, 큰 선물 주시네. 아닙니다 어머니. 자 어머니 한번 앉아보세요. 자 어때요 어머니? 좀 편하세요? 편하죠. 아 진짜요? 야 어머니 또 활짝 웃으시네 진짜. 야. 어르신, 지금처럼만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야 아침에는 선선했는데 아 또 금세 더워졌네. 햇살이 뜨겁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기 어머니 저기 일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뭔 이렇게 땡볕에 일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 그래 어떻게야 이거 다 어떻게요? 아, 날 매도 그냥 이렇게 풀이 많으니 이거 어떻게요? 아 진짜요? 선생님 이거 작물 이거 농작물 고들빼기. 뭔지 아세요? 고들빼기죠, 어머니? 네. 오, 또 선생님 또 이런 것도 아시네? 고들빼기는 어떻게 해먹는지 아세요? 날걸로 먹어도 되지 않아요? 날고도 먹지만은 김치 담가서 먹지 많이. 네. 아, 금방 묻혀서. 아 그래요? 겉절이처럼? 그러면 참 맛있어요. 그래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아요? 저 뒤에 그 의자 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있어요? 앉아서 하는데 얘기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이 진짜요? 그렇죠. 어머니 그거 너무 오래됐어요.
그거 좀 낮아요, 어머니. 아, 그래요? 낮게 하는 거예요. 조금 낮아요, 그게. 그거보다 약간 더 높아도 돼요. 높은데 허리가 더 아파 나는 키가 적어서. 되네. 이게 무릎에 좋은 건 아니에요, 어머니. 네, 무릎에 안 좋죠. 네,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또 그렇게 앉았으면 다 안 좋은 거야. 다들 아프대.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봐가지고. 근데 어머니 연세 이 정도로 굽혀지면은 정말 무릎은 타고나신 거예요. 아, 아직까지 나는 저거 하는데 이 장단지가 아파서 그래. 장단지? 여기가. 어? 여기가. 제가 뭐 육안으로 보기에는 뭐 괜찮으신 것 근데 같은데. 이제 이게 주사를 맞았더니 이제 풀린 거야 이게. 어머니 반대쪽 장단지 보여주세요. 마찬가지지 뭐. 이때 무언가를 발견한 명희. 여기 근육량이랑 여기 근육량이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네요. 약간 육안으로 봐도. 예, 여기 약간 차이가 있고 이쪽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그 허리에서 신경마비가 있으셨을 거예요. 신경마비가 어느 정도 있다 보면은 다리 근육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일하실 때 여기 아래 등 쪽에 힘을 주고 일하세요. 아래, 그렇지 이거를 이제 이 시방은 앉았는데 이렇게 호구 다리를 눌러서 캐거든. 약간 이거 원래 이거 반을 빼신 것 같아요. 3분의 1 아니야. 빼신 3분의 1? 하나. 이게 몇 개로 돼 있어요? 하나, 둘. 몰라요. 여기 세 개인데 세 개 중에 하나 빼셨구나. 네. 그럼 하나 넣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 자, 그러면은 또 선생님, 또 정형외과 선생님 모셨으니까 제가 무릎에 관련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어머니 맞히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퇴행성 관절염은 남자가 많이 걸릴까요? 아니면 여자가 많이 걸릴까요? 명의보감 건강상식 퀴즈. 퇴행성 관절염은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많이 걸릴까요? 여자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왜? 많이 구부리고 앉았다 해서. 아, 그래요? 아, 저는 정답을 잘 모르는데 선생님 정답은 어떻게 되시죠? 이유까지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앉아서 여자들이 앉아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보고. 좌식 생활하는 건 집이잖아요. 그런 가사 노동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의 비중이 높고 보통 그래서 여자들이 더 많이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자, 어머님은 이게 웃긴 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어머님은 낮추고 선생님 높인다는데 자, 선생님은 이게 너무 낮다고 했잖아요. 이게 선생님 말씀대로 약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앉아보세요. 어머니. 어떠세요? 한번 앉아보세요. 아, 또 다리까지. 야, 어머니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시네. 자, 어때요? 나빠. 약간 통과시리 같은데 약간? 어머니 학수? 자, 감사합니다. 어제도 어머니. 어머니 의자 잘 쓰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따뜻한 마음의 주민들 덕에 두 사람의 발걸음도 한결 더 가벼워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주민을 만나게 될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야, 이런 데도 집이 있네. 계신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네? 안에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시라고.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야, 너는 집에 혼자 있는데 뭐. 진짜 혼자 계셨어요? 야, 여기가 참 시원하다. 어머니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 하나. 90 하나요? 이야, 너무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90 하나씩 너무 좋으세요, 피부가. 좋으셔? 네, 피부가 너무 좋으셔. 선생님 이거 알고 계세요? 90대 되시면은 이제 농촌 이제 일하는 거에서 완전 은퇴하실 나이. 좀 더 빨리 은퇴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도 우란 풀 같은 건 뽑죠. 지금? 나무 일은 못 땡겨. 들으시죠. 심껏 하는 거 좀 아주 꿈쩍거리니까 뭐 들어놓고 앉아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어머니 슬슬 힘껏 하시는 거예요? 슬슬 인것. 약간 말에 어폐가 얘가 있는 것 같은데 슬슬 인것. 네. 근데 어머니 몸 불편하신 데는 어디 없으세요?
저 이제 힘이 없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아프긴 이제 아프죠. 그래도 그냥. 어머니 한번 걸어 보실래요?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선생님 봐주실래요? 엉덩이를 잘 걷어. 아,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어머니 하나, 둘, 셋. 으쌰. 어머니 걸을 때 그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예, 이래 땡겨요. 아이고야.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걷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과연 어르신의 무릎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 선생님이 진짜 어머니 지금 살짝 걷는 거 보시고 약간 말문이 약간 막히신 것 같아가지고. 왼쪽이 조금 더 안 좋아 보이시긴 했어요. 왼쪽을 덜 피셨던 것 같아요. 오른쪽 무릎을 조금 더 폈던 것 같아요. 어머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리 한번 펴볼까요, 어머니? 어머니 다리 한번 어머니 이렇게 해볼게요. 다리 이렇게. 쭉 제가 잡아드릴게요. 옳지. 이렇게 땅에 닿질 않지. 진짜 안 닿네. 네, 다리 펴봐요. 봐요. 볼게요, 어머니. 이건 이 정도고. 어머니 이쪽도 한번 걷어볼까요? 자, 어머니. 이쪽은 확실히 더 얇으니까 확실히 잘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머니가 다리가 휘어 있어서 이렇게 걸으시는 거고요. 원래 무릎을 똑바로 놓으면 이게 앞으로, 이게 슬개골이 앞으로 오는 게 정자세거든요. 이거만큼 안 펴지시는 거예요. 원래 이만큼이 안 펴지시는 게 아니라 이만큼이 안 펴지시는 거고, 이것도 이만큼이 안 펴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자세예요, 정자세. 어르신의 상태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머니 신발은 뭐 신으세요? 신발. 항상 우리 할머니들 이거 항상 신는 신발인데 이거? 이런 신발 신으시면 안 돼요, 어머니. 넘어질 위험이 상당히 크시고요. 이런 신발 신으시면 안 된다고요, 어머니. 첫째, 신발부터 바꾸기. 미끄럽지 않고 편안한 신발로 넘어지지 않게 무릎을 보호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어머니 하는 운동이 뭐가 있어요? 무슨 운동을 해? 나는 운동 못해. 뭣도 못해. 어머니 이것도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은 머리, 하중이, 목 주변이랑 척추 자체가 힘을 제대로 못 받칩니다. 원래 제대로 앉는 자세는 어깨를 손을 이렇게 돌려볼게요, 어머니. 허리들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조금 이렇게 쭉 펴보세요, 어머니. 여기만 펴보세요, 여기만. 시원하죠, 어머니? 어때요? 붙들고 있으면 되지만 돌아 구부러지는 거. 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스트레칭이에요, 체조. 둘째, 꾸준한 스트레칭. 바른 자세와 가벼운 운동으로 허리가 굽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 지금 이제 선생님 얘기 잘 들었잖아요. 지금 이제 안 들려. 잘 안 들렸어요? 귀가 먹었어.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어머니 요거 필 따실 때 허리 아프시니까 요거 안고 쓰시라고 선물로 드리고 갈게요. 어머니. 네. 안고 있으라고? 아니, 안고 앉아야지. 이걸 왜 안고 있어? 이게 축구인도 아니고. 이거 앉아야죠, 어머니. 네, 앉아서. 앉아서 이제 풀 부으시라고. 이렇게 쪼그릴 수 있는 다 불편하시니까.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아, 들으셨다 이제.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어르신. 귀영 1, 2 주민들의 무릎 건강을 살펴보니 매일 쭈그려 앉아 일하시는 만큼 무릎 통증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명품 강연 시간. 자, 드디어 명인모가 명품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야, 오늘은 꽃밭이네요, 꽃밭. 야. 자, 오늘은 바로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되게 묵묵하지만 가슴 속은 굉장히 따뜻한 친데레 같은 그런 명의 선생님을 한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형외과 전문의 우리 이대영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선생님, 우와, 오전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졌는데요, 지금?
아침에는 약간 명희 선생님보다는 그냥 동네 아는 형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명희 선생님 맞으시네요. 옷이 날개인가 보다. 이야, 맞습니다. 옷이 날개네요. 역시. 예. 자, 그러면 오늘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주셨는데 오늘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혹시 강의를 준비하셨나요? 관절이란 움직임이 있는 곳이겠죠. 몸에 있는 관절들 중에서 가장 큰 관절이 어디일까요? 가장 큰 거. 무릎팍이 가장 큽니다. 무릎팍이 가장 큰 게 맞고요. 일단은 그 관절에 염증이 생긴 걸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귀열이 어르신들한테 가장 100%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품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몸에는 생각보다 많은 관절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가장 큰 관절은 바로 무릎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곤 하죠. 활기찬 노후를 방해하는 퇴행성 관절염을 물리치는 방법. 관절염의 원인과 치료법은 물론 무릎 통증의 예방법까지. 건강한 무릎을 위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볼까요? 무릎 통증의 주범, 퇴행성 관절염. 여기 어르신들 지금 연세들이 여기 60대 분이 계세요? 아이고, 한참 일할 날이 아닌가, 농촌에서? 네. 한참? 10대 분이 우리 70대 어머님. 예. 우리 80대 어머니? 이야, 다 80대. 예. 보통 통계적으로 봤을 때 75세가 넘으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결국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꼭 있다고 해서 못 견디게 아프거나 못 쓴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어머님들이나 뭐 농촌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할 때까지 하다가 안 되면 수술해버리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치료법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무릎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해가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무릎에 어떤 뭐 불편한 느낌이 있거나 어떤 자각 증상이 시작됐을 때 이거를 무시해도 되는 자각 증상인지 무시하면 안 되는 자각 증상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도 관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무릎도 관절이고요. 관절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뼈랑 움직임이 생기는 곳, 그게 관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관절을 이루는 요소가 뭐냐? 관절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뼈랑 맞닿아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충격을 완충해주기 위해서 연골이 필요합니다. 뼈랑 닿는 곳에 연골이 있어야 되고 뼈랑 닿는 곳을 바깥에서 잡아주기 위해서 인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관절은 뼈, 연골, 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절 자체의 기본적인 구성이고요. 제가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 모형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반적으로 무릎은 세 개 지금 뼈로 보면은 이거 앞에 있는 뼈 하나, 아랫뼈, 위에뼈, 뚜껑뼈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는 실제적으로 이게 되게 거칠거칠해요. 뼈랑 맞닿아 있으면 뼈가 계속 갈려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골이 쭉 덮여 있습니다. 위에 연골, 밑에 연골. 근데 이 뼈의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뼈는 평평한데 위에 뼈는 동그랗잖아요. 네. 그럼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빈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게 물렁뼈입니다. 반월상 연골. 우리 소의 도가니 있잖아요. 소의 도가니가 사람 무릎의 반월상 연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 아랫뼈, 관절 연골, 반월상 연골, 그리고 위쪽 뼈 이렇게 무릎 관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릎의 구조는 위쪽의 대퇴골과 아래쪽 경골, 관절 연골과 반월상 연골, 그리고 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절에서 염증이 생긴 걸 관절염이라고 부르고요.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이 관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나이가 들면서
관절 연골이 깎이는 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 다들 불편하시면은 병원에 와서 왜 아프냐, 왜 그러냐를 물어보시는데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없이 아프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확실한 이유는 그거예요. 무릎도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면은 연골의 기본적인 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미끌미끌해야지 마모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계속 체중을 실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골이 나이가 들면은 연골의 질이 떨어지면서 연골이 마찰력에 잘 못 견디는 상태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인 외상. 반복적인 외상이라고 하는데 실은 많이 쓴 과사용을 뜻하는 겁니다. 연골을 누구는 자기 얼굴을 아침 저녁으로 비비는 사람이랑 일주일에 한 번 비비는 사람이랑 1년에 한 번 비비는 사람은 당연히 피부가 차이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반복적으로 얼마큼 많이 쓰는 와중에서도 어떤 자세로 쓰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혹시 비만도 혹시 원인이 되나요? 아, 비만이요? 비만도 그러니까 살이 쪄가지고.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릎 비만이 퇴행성 관절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과체중인 사람한테는 체중을 줄일 걸 부탁을 드립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이 무릎 자체의 하중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특히 어르신 같은 연세에서는 만약에 체중이 뺄 필요가 있다면 한 달에 1에서 2kg 그 이상은 빼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이상 그 정도의 다이어트가 무릎이랑 허리에 다 도움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건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중이 적게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인 외상, 과사용, 그리고 잘못된 자세,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릎 자체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된 무릎 연골에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연골이 손상되면 주변의 뼈와 인대까지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나이로 인한 노화, 과도한 사용이나 외상, 잘못된 자세가 대표적입니다. 병원에 가려면은 내가 언제 병원에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가로 체크를 해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 가봐야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무릎이 붓는 거. 무릎이 붓는 게 가장 중요한 증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릎이 붓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무릎에 관절 연골이 갈리고 그 갈린 연골 가루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상시적으로 무릎이 부어있다는 거는 상시적으로 관절 연골에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막 아픈데 무릎이 띵띵 부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근본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나머지 조금 더 그 자가 진단을 통해서 무릎에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는지 제가 어머니들한테 그 의미 같은 걸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퇴행성 관절염 자가진단법. 관절염 자가진단법 하나씩 떼면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그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걸으면 무릎이 아프다. 걸으면 무릎 아프신 분 손 들어 보실까요? 네. 걸으면 무릎이 아파요. 어머니는 다 아프시네요, 진짜. 안 아프신 데가 없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걸으면 무릎이 아프다는 거는 무릎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 그러니까 기계적인 물리적인 힘에 반응해서 통증이 유발된다. 관절염의 진단이라고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 통증이 심해진다. 이거 손 들어 보실까요? 요거. 무릎 통증이 심해진다. 내려올 때가 심해진다. 예.
내려갈 때 통증은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면은 올라갈 때는 무릎 모형 좀 줘보실까요? 네. 예. 올라갈 때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무릎을 공중에서 이렇게 들어서 지면을 딱 딛는 순간 이렇게 비비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이게 힘을 받는 게 좀 분산이 됩니다. 한 시점에 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발을 살살 디디면서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가능합니다. 조절이 좀 가능해요. 내려올 땐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찍게 됩니다. 내려올 때 살살 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려올 때 살살 딛기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내려올 때 무릎의 통증이 심해지는 거를 무릎 통증 중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쪼그려 앉으면 무릎이 아프다. 네, 여기 어르신들 다 쪼그려 앉아서 일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 쪼그려 앉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무릎에 떨어지는 하중이 훨씬 더 커집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90도로 무릎 위에 뼈랑 아래 뼈랑 90도로 했을 때 누르는 거랑 이게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누르는 거랑 무릎 뒤에 한 점에 떨어진 힘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 들어갑니다.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 것, 식탁 생활을 하지 않고 바닥 생활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한국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이유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걸으면 무릎이 붓고 아프다. 그래서 무릎이 붓는 거는 특히 한동안 안 붓다가 갑자기 확 붓거나 무릎의 부기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처음 부는 경우 그럴 때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이 붓는 거 자체는. 부으면 묻혀있다고 빼더라. 그거는 그러니까 부었을 때 물이 찬 걸 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물 차는 원인을 없애는 게 아니고 차 있는 물만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면서 대부분의 치료를 하면서 그냥 물만 빼지 않고요. 물 빼고 주사를 줍니다. 보통 물 빼고 스테로이드 계열의 주사를 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주 맞으면 안 되긴 하지만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무릎은. 다리 수술했는데도 그렇게 막 쓰잖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붓는다고 생각하는 게 무릎 내부가 부은 건지 무릎 주변에 살이 부은 건지 그거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인공관절 하신 거죠. 인공관절을 하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한 6에서 9개월 정도 기분 나쁜 열감과 붓는 게 계속 있고요. 6에서 9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기분 나쁜 열감은 없어지는데 어느 정도 붓는 느낌은 계속 갑니다. 약간 부어있는 느낌은. 그거 자체가 무릎 안에 금속으로 된 걸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약간 붓는 건 계속 가요, 어머니. 오래 걸으면 무릎이 아프거나 계단 내려올 때, 쪼그려 앉을 때 심해지는 통증. 또는 다리가 점점 휘어지는 것 같거나 무릎을 완전히 펴기 힘든 증상. 무릎 안쪽을 눌렀을 때 아픔이 느껴지는 증상 등이 있다면 꼭 전문의에게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릎 관절이면은 인공관절 수술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지금도 어르신들인데 보통 인공관절은 마지막 수단인 거고요. 그거 이전에 여기 계신 어머님들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시는 거? 아마 물리치료 받고 오는 게 제일이지. 그렇죠. 물리치료. 또 퇴행성 관절염 치료가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 또? 아시는 것들이 뭐? 뜨뜻한 거는 뭐 깔고 자거나. 온찜질, 냉찜질. 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게 주사 한 번 맞았는데 아프니까 난 병원에 안 가.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건 올바른 관리법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의사랑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을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같은 관절염이라도 환자마다 증상은 다르다. 그리고 증상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지는데요. 실제 환자들의 치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별 치료법. 예. (50대) 후반 정도였어요. 저분도 아까 줄기세포 이식하신 분도 연골 재생하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연골 재생하는 치료. 이건 비교적 초기에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초기에.
명희가 만난 첫 번째 환자. 심각한 연골 손상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통증이 심했던 환자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연골 떨어져 있는 게 있는 거고요. 이게 무릎 연골이 괜찮은 부분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괜찮은 부분은. 원래 정상적인 무릎 연골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연골이 떨어져 나면 이게 뼈가 노출된 겁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연골 떨어진 부분에 연골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내고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고 이 구멍 뚫은 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에 줄기세포를 이식한 모습입니다. 줄기세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환자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건 뭐냐면은 줄기세포를 하면 이 줄기세포가 연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쓰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제대혈 줄기세포를 쓰게 되는데 줄기세포를 이식을 해주면은 자기 연골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된다가 답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줄기세포를 주사해주고 한동안 여기 자극을 주지 않게 되면은 연골이 실제로 생깁니다. 실제로 생기는데 그게 자기 원래 가지고 있던 연골 질보다는 떨어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긴 해요. 하긴 그렇긴 하지만 일단 생겨요. 없는 것보다는 생기는 게 낫겠죠? 그렇죠?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에는 제대혈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이용해 연골 재생을 도와주는 치료법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휘어 있을 때는 휜다리를 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일 많이 하는 연령은 이분이 50대였을 거예요. 이분이 50대였을 거고 이분이 저희 병원 직원이셨는데 식당에서 일하셨을 거예요. 예. 이분 같은 경우도 연속적인 엑스레이 창에서 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식당에서 일하던 50대의 여성 환자. 3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 치료를 받던 이 환자는 점점 휘어지는 다리 때문에 결국 수술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명희가 만난 환자. 휘어진 다리 때문에 결국 수술을 한 사례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펴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다리가 휘어 있으면 휘어 있기 때문에 무릎 안쪽에 하중이 더 증가해요. 휘어 있는 것 자체가 무릎이 더 휘는 이유가 된다고요. 그럼 휘어 있는 걸 펴줘야지 무릎이 더 휠 이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휜다리 교정술이라는 건 이쪽에 뼈에 흠을 냅니다. 흠을 내서 이걸 여기까지 뼈에 흠을 내서 이 뼈를 이쪽에 들어줍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고 여기다가 금속 판을 대서 그걸 지지합니다. 보통 이걸 제거하는 건 한 1년 정도, 뭐 조금 빨리 붙으면은 한 6에서 9개월 사이에 제거하기도 하고요. 뼈를 들어 올려서 다리의 축을 정상화하는 치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휜다리 교정술인 거고요. 예. 그래서 휘어 있는 다리를 이렇게 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이따 마지막 인공관절한 걸 보여드릴 텐데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줄기세포 치료를 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휜다리 교정술을 했으면 인공관절까지 안 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주면은 무릎이 시큰할 때 연골 주사 맞으면서 관리를 하고 무릎이 휘지 않은지 엑스레이 찍으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휘면은 펴주고 이런 식의 정기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무릎이 많이 망가져서 인공관절로 가는 확률을 줄일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관리라는 게 이런 것들이 이것도 수술이지만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다리 변형이 찾아온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이 필요한데요. 종아리뼈의 윗부분을 작게 설계하고 휜 부분을 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무릎 수술하면 생각하는 그냥 인공관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머니 궁금하신 거 많으시겠네요. 퇴행성 관절염 말기 치료법, 인공관절 수술. 이게 무릎의 인공관절한 모습입니다. 안쪽 다 붙어 있고 여기 뼈 다 나와 있고 여기도 뼈 나와 있고 뼈랑 뼈에 간격 없고 여기 위쪽에도 뼈가 꽤 큰 게 생겨 있죠. 그리고 여기 사이에도 뼈 자라 있고요. 이게 수술 후의 모습이고요. 그냥 다리 여기 붙어 있는 연골 없어졌던 데가 붕 떠 있죠. 관절을 보면 거기 이게 샜던데 연골이 들어간 거예요? 뭐 새가 떴네요. 그러니까 여기
그 연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공 연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관절을 쉽게 이해하면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금리 씌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썩어 있는 부분 파내고 번 떠서 넣잖아요. 그렇죠? 인공관절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뼈를 다 깎아요. 앞뒤로 다. 싹 돌려 깎고 이렇게 싹 깎아요. 뼈 깎아내고 거기에 금속을 아래 위에 끼워요. 그리고 그 사이에 플라스틱 넣는 거예요. 뭐 이 환자분이 맞을 거예요. 한 달 만에 농사 지어요. 인공관절하고 농사 짓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농사를 지어요. 실제로. 실제 농사. 예. 근데 이제 모르지. 이게 조금이랑 잘 못하고 이렇게 많이 이 다리를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면은 이게 부으면 이제 뻐근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그게 많이 아픈 게 아니라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부으면은. 많이 쓰지만 않으면 어머니가 의사네. 많이만 안 쓰면 그렇죠. 근데 이제 어머니는 수술을 하셨잖아요. 인공 수술 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인공관절 수술하고 관리하시는 건 정기적으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찍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무릎이 붓고 아플 때는 부은 정도가 열감을 동반하면은 의사랑 좀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면 한 군데가 나쁘면은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서 할 수 있는 치료를 하나를 해줘야지 다른 데가 같이 안 망가져요. 이거 하기 싫고 이거 무섭다고 계속 안 하다 보면 다른 데도 같이 망가진다고요. 그럼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다 망가지면 손을 못 대요. 그러면 삶의 질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할 필요가 있어요. 무릎 통증이 찾아와 서서히 증상을 나타내는 관절염 초기에는 줄기세포 수술을 통해 연골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고요. 무릎이 반복적으로 붓거나 다리가 휘는 관절 변형이 찾아오면 휜다리 교정술을 통해 변형된 관절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연골 손상이 심해진 관절염 말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가장 적절한데요. 이렇게 진행 단계와 증상에 맞는 올바른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좋은 건 안 아픈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운동들이 어머님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인지 같이 한번 운동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100세 무릎 건강을 위한 생활 운동. 여기 어르신들은 이렇게 대단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체중을 실지 않은 상태에서 하체 근력 강화하시는 운동 정도가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정도는 체중을 실어할 수 있는 운동도 가르쳐는 드릴게요. 근데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체중을 실어서 하는 운동들은 별로 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잠깐! 무릎 관절 건강에 하체 근력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근육인 대퇴사두근인데요.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면 무릎 관절로 가는 하중을 줄여 관절에 미치는 스트레스를 감소,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일단 제가 그 체중을 실지 않고 하는 운동을 그냥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는 그냥 다리 들기예요. 다리 드는데 수술해 보시거나 그런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다리 들기가 상당히 중요한 운동이라는 걸 알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엄지발가락 이렇게 올려봐요. 딱딱하게 만들어봐요. 이걸 딱딱하게. 딱딱하죠? 다리 들어볼게요. 높이 안 드셔도 돼요.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올라가서 버티고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높이 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리 높이 들으실 필요가 없고 다리를 들고 버티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요렇게 뭐 한 번 할 때 요렇게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수 자체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요. 근데 실은 이걸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근력이 생긴다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옆으로 누워서 한번 다리 들어볼까요? 옆으로 다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것도 여기 대퇴사두. 근육 생기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누가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어르신분 중 이거 못 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상당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하면 안 돼요. 허리가 괜찮으시면은 이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요. 바닥에 곱게 누운 상태에서 허벅지와 발끝에 힘을 주고 한쪽 다리를 들어올린 채 10초간 유지합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다리를 올린 채 10초간 유지해줍니다. 일어서 볼게요. 서서 하는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서서 하는 거 해볼게요. 서서 하는 거 중에 제일 그냥 간단한 거는 벽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예, 벽에 등을 댈게요. 무릎 살짝 굽혀볼게요. 내려가서 버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이거 대퇴사두근 양쪽 다리 운동 같이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근육 생기는 운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뭐 괜찮으시면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거 힘들잖아요. 상당히 무리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등을 대고 무리가 안 가는, 통증이 안 느껴지는 선까지 내려가서 한 10에서 15초 정도 버티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양말을 미끄러운 거 신고 하면 안 되겠네, 이거. 자기 무릎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무릎에 일단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내가 아픈 거에 내가 어떻게 할 때 더 아프고 어떻게 할 때 덜 아픈지 자기 무릎에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고요. 꾸준히 무리가 안 가게 뭐 이런 운동들 같이 계속 하시면은 100세까지 무릎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굽혀 버틸 수 있는 만큼 몸을 낮춘 뒤 10초간 유지합니다. 진짜로 우리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이러면 또 오시면 제가 정순대 좀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100세 우리 무릎 건강을 위해서 뭐 당부의 한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아픈지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더 아픈 건 안 하셔야 돼요. 좀 덜 아프게 바꿔서 하실 수 있는 생활 습관. 그게 자기 관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명기부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해 달려온 명의보감. 농민 모두가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내 사랑